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실습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은 그죠? 예. 그 제도에 대해 가지고 뭐 글자 크기라든지 또는 숫자 크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진행하는지 한번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잠시만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이제 투상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투상도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림을 이제 캐드라든지 제도에서, 캐드나 제도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투상법이라 그러는데, 보통 투상법은 KS 규격에는 삼각법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삼각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KS 규격에서는 일각법이 아닌 삼각법을 쓴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투상법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상도에는 투상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정투상이 있습니다. 정투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투상도, 즉 모양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투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등각투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등각투상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등각도라고도 많이 표시하고, 그죠? 등각도라든지 또는 아이소뷰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의 그림을 정육면체의 세면을 같은 정도로 표시하는 방법을 등각토상이라 그럽니다. 아이소뷰 또는 그죠? 약간 이렇게 등각지게 배우는 부분을 등각토상이라 그러고, 자, 사토상. 자, 사토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토상은 다른 말로 케메네토라고 다 하고, 하나의 그림으로 정육면체의 세면 중에 한 면만을 중점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부분을 우리는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투상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투상, 등각투상, 사투상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용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투상법은 삼각법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투시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투시도라는 부분은 원근감을 갖도록 그리는 방법으로 건축이나 토목 제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법이거든요. 그래서 투시도는 원근감 있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계 분야에서는 기계, 금형,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보통 투시도는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투상이라는 부분까지 우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시도까지 한번 체크를 하는데, 자, 투상법에 대한 종류 세 가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상법과 관련되는 표시 내용입니다. 자, 투상법과 관련되는 표시 내용인데, 우리 일반 제도라든지 캐드에서 일각법을 표시할 때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그림을,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표제란 있지 않습니까? 표제란 부분에 투상법, 표제란 부분에 투상법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에 따라 가지고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법을 사용자가 일각법으로 그림을 그렸으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표제란 부분에 표시하고요. 삼각법으로 그렸으면은 삼각법에 해당되는 저 그림을 표제란 투상법 부분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통 어떻게 그냥 글자로 적죠. 사용자가 일각법으로 그렸다 또는 삼각법으로 그렸다, 이렇게 글자로만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제란 투상법 내용에 그림을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글자를 표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상법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다 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투상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요거
자,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입체도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면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A 부분,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좋은 예로 그린 거고 오른쪽의 그림은 좋지 않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다르더라도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 중에, 자, 사용자가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오른쪽 그림은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고 왼쪽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는지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우리가 보통 그 가공, 이제 특히 아마 설계라든지 제도를 할 때는 가공 분야까지 같이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공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둥근 형체의 회전체죠. 둥근 회전체 형상을 선반 가지고 작업할 때는 보통 그죠, 굵은, 지름이 굵은 부분을 선반 척에다가 물려놓고, 예, 오른쪽 부분을 선반 바이트 가지고 가공하는데 공구의 진행 방향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큰 형상을 왼쪽에 배치하고 지름이 작은 부분을 오른쪽에 배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즉 선반 가공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보시는 면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름이 큰 지름이 오른쪽에 있고 작은 지름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선반 가공이 지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둥근 회전체를 우리가 투상법으로 표현할 때는 큰 지름을 왼쪽에, 오고 A 부분이었죠. 자, A 부분처럼 마찬가지로, 자, A 부분 같이 큰 지름을 왼쪽에 배치하고요. 작은 지름을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게끔 도면을 그리고 투상하는 방법이 좋은 예다 또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 파워포인트 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상법과 관련되는 도면에 대한 배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형 형상으로 3차원 형상이 있습니다. 이 3차원 형상에서 화살표, 자,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라 그럴까요? 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로 정면이죠. 화살표 방향으로 보이는 이 정면으로 보이는 방향을 우리는 정면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정면에 해당되는 정면뷰고요. 그리고 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평면도라 그럽니다.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라 그러죠. 사람이 화살표 방향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정면에서 위로 바라보는 거,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가 바로 평면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평면도는 어떻습니까? 평면도는 정면을 기준해서 위에다 그렸죠. 정면을 기준해서 위쪽에 그렸기 때문에 얘는 평면도다. 위에 그렸기 때문에 평면도고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평면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다음은 우측면도 볼까요? 우측면은 어떻습니까? 우측면도는 정면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그렸거든요. 즉 정면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보니까는 얘는 우측면도더라. 그죠? 이 화살표가 기준입니다. 화살표를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은 얘는 우측면도입니다. 그래서 우측면도는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표현되고요. 이 그림은 정면을 기준해서 오른쪽에다가 그렸습니다. 왜? 오른쪽에서 봤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린 겁니다. 그럼 평면도는 위에서 봤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선에 대한 선도 볼까요? 자, 선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실선이었죠. 사용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선입니다. 사용자가 지금처럼 실선으로 그리는 부분들은 어떤 선들입니까? 그렇죠. 물체가 이제
물체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선을 우리는 실선이죠. 눈에 보이는 선을 지금처럼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측면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선이 있거든요. 파선. 다른 말로는 은선이고 다른 말로는 수문선이죠. 이렇게 도면에 파선으로 그린 부분은 뭐냐면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즉 어떤 부분입니까?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모서리 어떻습니까요? 이 뒤쪽에 있는 이 모서리는 앞쪽 형상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형상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죠. 예.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모서리는 앞쪽 형상에 가려서 현재 모서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선으로 그린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화살표 그림이 바로 정면입니다. 화살표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화살표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정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화살표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면이고요. 그럼 이 정면을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면을 기준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평면도라 그러죠.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림 그립니다. 그럼 우측면도는 기준되는 화살표를 기준해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양을 우리는 우측면도라 그럽니다. 그럼 이 우측면도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법에 해당되는 투상법이라고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 CAD 작업할 때 이런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그죠? CAD랑 제도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에 주어진 이 입체도, 왼쪽에 주어진 이 입체도를 보시고 평면, 측면, 정면이죠. 정면, 측면, 평면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3차원에 대한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머리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로 옮겨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상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투상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그 물체였죠. 자, 아까 투상법이었습니다. 실제 투상법은 하나의 물체죠. 이 하나의 물체를 우리가 CAD에서 또는 도면에서 표현하려면 정면, 측면, 평면, 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총 그림을 3개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림을 3개를 그려야지 이 3개를 기반으로 해서 3차원 모양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림을 3개를 다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물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의 물체죠. 하나의 물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그림을 2개 이상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로 표현을 할지 2개로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사용자는 측면을 그릴 건지 평면을 그릴 건지 정면을 그릴 건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투상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A 그림 볼까요? 왼쪽에 있는 A 그림은 왼쪽 A 그림에서 왼쪽 그림,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봤을 때, 그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야지 이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3차원 형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하나, 이 오른쪽 그림만 하나 달랑 그리면은 제3자는 이 그림만 봤을 때 이 형체가 무슨 모양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지 않는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왜 좋은 예냐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는 제도를 작업함에 있어 가지고 그에 사용되어지는 각종 기호를 알아봐야 됩니다. 기호.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숫자, 치수만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치수는 그 형상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숫자거든요. 이 형상에 대한 크기가 얼마가 되고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는데, 그 숫자 앞쪽에 이렇게 기호가 들어갑니다.
앞쪽에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가면은 무슨 기호입니까? 그렇죠. 파이라는 기호는 원의 지름이라는 기호입니다. 즉 지름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앞에 파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원이구나, 원의 지름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림 하나만,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만 그린 다음에 그냥 우리가 파이 20, 파이 20으로 딱 적게 되면은 이 부분은 파이니까 지름, 지름이니까 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만 그리고 치수만 지금처럼 입력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도면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앞쪽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이거 사각형. 자, 앞쪽에 보시면은 사각형 42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사각형 기호는 정사각형 기호를 나타냅니다. 즉 정사각형은 뒤쪽에 나온 40, 자 뒤쪽에 나오는 40이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40이고 세로 길이가 40이더라 라는 사각형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 40은 이 부분은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사각형 크기가 40인데 그때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40이더라.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으니까는 정사각형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40이라는 크기, 여기는 파이기 때문에 원지름이 20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만 그리고 이런 기호만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은 여기 T라는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지 않은 예를 볼까요? 안 좋은 예를 보면은 지금은 그냥 사각형 그림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물론 이 사각형만 그리면은 이 사각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높이 값은 알 수 있지만 이 사각형에 대한 폭, 가로 길이가 아닌 높이가 아닌 폭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형상이 앞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 또는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에 그림 볼까요? 위에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으로 표시했죠. 이 형상은 이렇게 지름값을 가지는 원입니다. 원이라는 형상인데 여기에 T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T라는 기호는 무슨 기호입니까? 그렇죠. 형상에 대한 두께 값을 나타냅니다. 즉 높이 값.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그린 이 원에 대한 높이는, 이 원에 대한 두께는 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하나만 그리면은 무슨 그림인지 표현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는데 위쪽에 그린 그림은 사용자가 한눈에 보더라도 원이죠. 그 원에 대한 T라는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두께가 5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원통 이런 모양으로 사용자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상법과 관련되는 내용은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지금처럼 평면, 정면, 측면을 그림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굳이 세 개를 다 그릴 필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용자는 뭐 평면만 그릴지 측면만 그릴지 아니면 정면만 그릴지에 따라 가지고 그 물체를 제일 잘 표현하고 사용자가 제일 알아보기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숫자로만 여러분들이 도면에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호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형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각형은 정사각형 표현이고요. 파이는 원의 지름입니다. t는 두께 값을 나타낸다라는 이런 이제 기호를 같이 도면에 첨가시키면은 도면에 대한 완성도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상법에 관련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상법은 삼각법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삼각법에는 여기 나와 있는 왼쪽 그림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삼각법은 이런 그림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제란에 표시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표제란 부분에 그냥 삼각법이라고 글자만 적어도 투상법입니다. 여기다가 삼각법이라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글자를 적어도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방향입니다. 방향은 특히 원통을 그릴 때는 지금처럼 왼쪽에 그린 것처럼 지름이 큰 쪽을 왼쪽에 배치하고 지름이 작은 쪽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부분으로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잘못 그려진 거죠. 이렇게 잘못 표현된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정면, 평면, 측면 한 물체를 그리려면은 최소라기보다는 그 물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여러 개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림을 정면, 우측에서 바라본 그림을 우측면, 위에서 그리면 평면. 이렇게 우리는 용어를 정할 수 있는 용어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정면, 평면, 측면을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그 물건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만 결정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호까지 첨가를 시키면은 도면에 대한 완성도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투상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